예, 반갑습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통합수능 3년차가 이제 2024학년도 입시였는데, 사실 이과에서 문과 침공의 가장 큰 핵심은 수학에서 이과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보다 같은 점수를 맞고도 표준 점수에서 앞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2024학년도 입시에서는 이과 수학 만점자하고 문과 수학 만점자를 비교를 해보면 표준 점수 최고점이 이과 수학 만점자가 11점이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11점 차 정도면은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왔을 때 상당한 그 대학의 격차가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 또 탐구 과목도 사탐과 가탐 과목에서 보면은 대학들이 과학탐구, 사회탐구의 어떤 적용 점수를 발표한 상을 보면은, 일단 과학탐구를 받은 학생들이 문과 쪽으로 넘어왔을 때 사회탐구보다 일단 점수가, 표준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부 대학들에서는 가탐을 받은 학생들에게 오히려 좀 점수를 높게 부여해 주는 상황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 과학 모두에서 이과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보다 점수 구도가 더 유리한 구도이다. 그러면은 지난해보다도 이과에서 문과를 넘어왔을 때 합격의 확률과 유리한 점은 지난해보다 현재로서는 더 높아졌습니다. 지난해에는 문과에서 수학 만점을 맞은 학생들보다 이과 학생들이 더 많은 인원이 한 1000명 정도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문과에서 수학이 한 문제도 안 틀렸을 때 이과에서 그 한 문제도 안 틀린 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1000명이었었는데, 금년도 2024학년도에서는 6,800명까지, 그러니까 문과에서 아무리 만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이과 수학에서 만점을 맞지 못하고도 문과 수학보다 앞서는 학생들이 6,800명, 지난해 1,000명보다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어떤 그 유리한 점은 2024학년도 금년도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통합수능 1년차에서 문과 학생들 중에서 44%가 이과 학생들로 확인이 된 거고, 두 번째 연도에서는 52%까지 확대가 된 거죠. 그러면 2024학년도 통합수능 3년차에서는 사실은 서울대학교를 원서를 내는 학생들은 거의 근본적으로 한 번 정도는 지금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왔을 때 어떤 대학, 어느 정도 학과까지 좀 합격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이게 최상위권 어떤 거 서울대학교에서 국한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뭐 서울대부터 연세대, 고려대 그 밑에 있는 어떤 상위권, 중상위권 대학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수학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대학생들은 당연히 뭐 가장 최상위권 대학을 노릴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수학 1등급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이 또 나머지 과목을 다 잘 본 케이스들도 아닌 학생들이 많죠. 그러면 수학의 그 이과 1등급 프리미엄을 가지고서 원래 점수대로라면은 서울대권에 진입을 못할 법한 학생들도 최상위권의 서울대학교를 인문계에서 노크를 해본다라든지, 그 다음에 중위권, 중상위권 대학생들도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해보는 것은 통합수능 3년차인 2024학년도에는 거의 일반화된 과정으로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좀 따라다니는 어떤 대학의 꼬리표인데,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험생들은 아무리 대학 브랜드보다는 학과 중심이라 하더라도 지금 대학의 브랜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선뜻 포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또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면서 나름의 또 뭐 복수 전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서도 뭔가 좀 길을 좀 모색해 보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너무 이과 선호 현상이 좀 세다 보니까 뭐 실은 이과에 대한 어떤 그 특성과 적성이 맞지 않은 학생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과로 많이 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굳이 이과에서 본인이 이게 꼭 특정한 영역이 아닌 분야라고 하면은 대학 브랜드도 좋고, 그 다음에 나름의 또 본인이 또 그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지금 현재 이동 현상도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대학의 어떤 그 학과보다는 대학의 브랜드 중심, 평생 쫓아다니는 어떤 그 대학의 간판 자체를 우선적으로는 확보를 해놓고 보자, 이런 심리가 일단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과와 이과의 수학 시험이 사실은 다르죠. 왜냐하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과에서는 지금 이과 수학을 특정을 하고 있고 탐구 과목도 사실 과학 탐구를 특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수험생들은 대학을 처음에 바라보면서 내가 문과 수학을 하면서 충분히 대학을 가는데 괜찮겠지라고 아무런 걱정 없이 시험을 봤던 거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저희 같은데 이런 문제점도 제기는 했었었죠. 이게 수학 점수 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이과에서 문과로 타고 넘어왔을 경우에는 문과 학생들이 대책이 없을 수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출제 당국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도 그냥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잘 시험을 봤던 거죠. 근데 막상 결과를 끄집어 놓고 보면은 내가 이 과목을 선택을 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점수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믿고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에게서 사실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믿었던 것이 오히려 굉장히 좀 피해가 됐을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예 그냥 문과지만 이과 수학을 했다라든지 그런 수업을 들었다라든지 했었을 텐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적성에 맞고 부담이 없는 과목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수험생 입장에서 유리하고 또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불리함만 생겼고 또 문과 학생들이 이과를 또 공부를 해야 되나 부담감이 좀 동시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의 문제는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잘 나오는 과목에 대해서 하면 됐지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원래 통합수능의 선택 과목간을 이렇게 벌려진 이유, 나눠진 이유가 부담 줄이려고 했던 것인데, 부담 줄이려고 했던 당초의 취지하고는 지금 현재는 뭐 크게 벗어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공부량 자체가 다른 거고 이거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표준 점수가 한 번에 나오니까 이게 공정해졌다. 특히 수학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던데. 그럼 처음부터 이과 수학으로서 모든 게 통일시켰어야 되는 거죠. 굳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나눠 놓는 이유가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무임승차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학생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와서 봤더니 내가 공부를 잘하는데 이 과목을 선택했다라는 것 때문에 점수가 11점이나 밀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어떤 거 시험의 어떤 거 뭐 평가 결과는 공정하다라고 할지언정 준비 과정에 있어서 이미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러하더라면은 정말 수학 시험은 한 가지 시험으로 문과 수학에 됐든 이과 수학에 됐든 한 가지 형태의 시험을 봤어야 되는 거죠. 일단 수능에서만큼은 문과 이과 구분이 없는 거죠. 완벽하게 구분이 없는 시험으로서 보는 게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단순히 예상으로 보면은 사실 문과냐 이과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수능으로 보면은 수능 시험 본 그날 당일 결정될 수밖에 없죠. 바로 수학 시험입니다. 수학 시험을 그날 잘 보면은 문과적으로 진학을 방향을 잡았던 학생들도 이과 갑자기 의대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다만 학교 내신에서만큼은 조금 더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학교 내신에서만큼은 선택 과목에서 심화적인 관련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문과하고 이과하고 좀 구분이 될 텐데, 수능에서만큼은 정말 문과 이과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특히 맞는 것 같고, 또 수능에서 심화 수학 파트가 아예 없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는 외고 졸업생들도 그날 수학 시험을 잘 보면은 의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죠. 대학 내에서에는 정말 심각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대학의 특정 학과 하나를 구조 조정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간단한 부분의 문제는 아닐 텐데, 대학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구조 조정, 정말 대놓고 하는 구조 조정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까지 대학의 어떤 그 구조 조정의 어떤 변천 과정을 놓고 보더라도 그런데 앞으로 이제 무전공, 무학과 통합 선발로 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대학의 입학 단계에서는 무전공, 무학과로 이제 뽑고 난 다음에 학과를 이제 2학년 때부터라든지 뭐 3학년 때부터라든지 배정이 시작할 때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자연적인 구조조정의 과정이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각급 대학들에서 2025학년도부터 지금 바로 도입하려고 하는 무전공 무학과 선발의 어떤
정도와 이 강도에 따라서 사실 입학 단계에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대학 내에서의 어떤 구조조정은 굉장히 강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수험생들이 일단 무전공 무학과로 대학을 진학한 이후에 정말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어느 순간에 대학의 학과 구조조정은 상당히 어떤 그 강도라든지 어떤 내용적인 측면들이 많이 바뀌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과의 몰락은 사실은 지금 현재 너무 지나친 표현이죠. 분명한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특정 통계적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문과 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상황에 따라서 이 분야 자체가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또 가치로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문과가 굉장히 좀 불안하고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근거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쪽도 나름의 어떤 적성 분야에서 기회가 분명히 있는 거고, 이쪽 분야 자체가 무조건 이쪽으로 가면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과연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개런티 할 수 있을 부모님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죠.